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2월 2일 설 연휴 마지막 날 오후 늦게 인사드립니다. 자, 차례상 민심. 올 차례상 민심은 어땠을까요?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두고 긴 5일 동안의 연휴가 있었죠. 그래서 친지들이 코로나 때문에 물론 많이 모이시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모처럼 만에 만나서 서로 이 밥상머리 민심이 형성이 됐을 텐데 과연 윤석열 후보 또 이재명 후보 둘 중 누가 더 이 밥상머리 민심을 가져갔을까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 설 연휴 기간에 여론조사를 지지율 조사를 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제가 조간 딱 풀 시간에는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설 연휴에 들어간 첫날 지난 토요일 실시된 그날 발표된 게 아니고 그날 실시된 여론조사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업체에서 한 건데 윤석열 지지가 45.3, 이재명 지지가 38.1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윤석열이 앞서고 있죠. 윤석열은 전주보다 2.5%포인트가 올라간 것이고 이재명은 0.2%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자, 이런 추세가 토요일 날 조사된 이 추세가 그 이후에 오늘까지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벌어졌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저희들이 많이들 그랬었을 겁니다. 이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주로 나왔던 이야기들은 무슨 이재명과 관련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겠죠. 부정적인, 대장동 그 의혹부터 시작해서 또 성남 FC 그 후원금 의혹이 또 새로 불거졌죠.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하는 그런 녹음 테이프들이 지금 그 SNS 상에 상당히 많이 유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이고, 물론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도 많이 이야기가 됐지만은 그 내용들 중에서는 부정적인 것도 일부 있지만, 오히려 다시 보게 하는, 김건희 씨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그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을 하면은 김건희 씨 7시간 녹음 테이프는 오히려 불발탄이거나 아니면은 역풍을 이재명 후보에게 준 그런 효과를 낳았죠. 이재명 후보가 그것 때문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욕설 녹음 테이프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율 격차를 더 높이는 그 하나의 또 변수가 연휴 기간 동안 있었죠. 바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입니다. 자, 7급 그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제가 그냥 A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A씨가 SBS에 폭로를 했죠. 본인의 하루 일과 중 70%는 김혜경 씨의 잔심부름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약을 대신 처방을 받아준다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을 해서 집에 갖다 준다거나 심지어 냉장고에 사과를 채워 넣는 일, 또 옷장 안에 옷을 개켜서 넣는 일, 이런 것도 본인이 다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이 사람은 7급이고 A씨는 7급이고 그 위에 5급 사무관 배모 씨가 있죠. 이 배모 씨는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사무실을 할 때부터 데리고 다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경군 김씨 계정을 만들었다는 그런 논란도 샀던 인물이죠. 그 배모 씨가 그 위에서 중간에서 조정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일 제대로 처리했느냐 이렇게 묻는 그런 대화방 내용이 공개가 됐죠. 거기다가 어제 오늘 또 새로운 의혹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이재명 씨뿐이 아니고 김혜경 씨뿐이 아니고 아들의 병원 퇴원 수속도 이 A 씨가 대신 가서 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배모 사무관 수행비서죠. 김혜경 씨 수행비서. 사무관이 수행을 하는 건 거의 국무총리급입니다. 국무총리급 의전을 받는다. 그런 논란까지 또 덧붙여서 나오고 있는데 그 배모 씨가 이 A 씨에게 아니 그 퇴원 수속 받을 때 약을 받을 텐데 그때 딴 거 물어보지 않더냐, 아니요 다른 사람이 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까지 또 다 지금 공개가 되는 그 상황에서 이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이죠. 또 특히 A 씨가 최근에
너무 심한 압박을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또 이 배모 사무관, 또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을 수행했던 사람,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을 수행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이겠죠. 이 사람들이 또 A씨에게 이 전화를 해서 좀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배모 씨가 조금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입장문을 냈는데, 배모 씨가 조금 전에 입장문을 냈는데, 이 바로 수행비서입니다. 과거에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있다가 5급으로 특채가 돼서 별정직 사무관으로 있으면서 그 지사 부인을 수행한 이 사람입니다. 배모 씨가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재명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벼슬이라 착각을 했고, 이재명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 A씨에게 했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 경기도 별정직 비서 A씨에게 각종 요구를 하면서 벌어진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당사자인 A씨와 국민 여러분,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또 덧붙입니다. 면목 없게도 최근에서야 제가 A씨에게 했던 일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돌아봤다.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다. 자,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그러니까 이재명, 김혜경 아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알아서 했다는 이야기죠. 덮어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A씨의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A씨의 불만과 반발은 당연하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도 마땅한 지적이다. 그리고 이 도지사 음식 배달 같은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B씨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 그래서 B씨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이 더 있을지 모른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것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죠. 지금 이 사안이 불거진 지 한 4일 정도 됐는데, 4, 5일이 됐는데, 지금까지 본인이 이 A씨에게만 계속 뭐 통화를 시도를 하고 하다가 지금 본인이 다 덮어쓰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어떤 작업을 벌였을까요? 이 배모 사무관을 향해서. 배모 사무관은 거의 어떤 식솔이나 이재명 후보의 식솔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그 꼬리 자르기 한 그 어떤 흔적 같은 것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상한 거는 이렇게 논란이 벌어졌는데 김혜경 씨가 거의 침묵을 했죠. 김혜경 씨가 여기저기 뭐 예능 프로그램도 나가고 막 현장에도 다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에서 이 부분을 질질 끌어왔습니다. 김혜경에게 사실 여부도 확인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왜 이 중요한 거를 사실 여부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까요? 확인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책을 짰겠죠. 대책을 짜고 아마 오늘 배모 씨가 다 덮어쓰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자, 본인이 다 덮어쓴다. 뭐 다른 거는 뭐 본인이 덮어쓸 수 있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집에 가서 냉장고에 사과를 채워놓고 몇 개를 채워놓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을 서로 배모 씨와 이 A씨가 서로 막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옷장에 가서 뭐 옷을 개커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뭐 양말을 쌓아놓고 뭐 밑배기를 해서 채워놨다. 또는 뭐 이 와이셔츠, 이재명의 와이셔츠를 뭐 달아서 이렇게 걸어놨다. 이런 이야기들은 집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배모 씨가 독단적으로 시킬 수는 없는 일이죠. 그것은 이재명, 김혜경 씨가 다 알고 있었고, 묵시적으로, 뭐 지시를 안 했더라도 묵시적으로 다 알고 있었고, 뭐 큰 포괄적으로는 다 지시를 했겠죠. 이렇게 저렇게 하라. 사과 같은 거 꼭 좀 채워넣어라. 뭐 이런 거 다 지시를 했겠죠. 자, 그런데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캠프 TV 토론 단장인데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대위 차원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던 그 퇴직 공무원의 주장이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대위 차원에서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확인을 했어야죠. 그러면 김혜경 씨에게 확인을 했느냐? 그런데 이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선대위 차원에서 김혜경 씨에게 직접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과정이 없었느냐? 그러니 이 박주민 의원이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 같아.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완전 사실무근이라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 박주민은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뭔가 이 4일, 나흘 정도 사이에 아마 캠프 내부에서 이미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자, 여기서 딱 끊는 것은 누구냐? 지금 가신, 이 이재명 후보의 가신이나 다름없는 이 배모 사무관 선에서 끊자. 이렇게 해서 배모 사무관이 부랴부랴 본인이 모든 걸 덮어쓰는 그 입장문을 냈는데, 자, 과연 이것으로 해명이 될까요?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본인의 갑질, 그 항제 의전 이런 것도 김혜경 씨의 그런 것도 문제지만은 또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설 연휴가 끝난 이후 또 민심 흐름에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봅니다. 충무권의 대들보였습니다.